고객님, 미지급된 환급금 32만 원을 지금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자가 정임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설마 진짜 환급이려나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지요. 박정임 씨는 70살 은퇴 후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국민환급센터란 이름 아래 푸른 링크가 반짝였고 눌렀던 그 순간 화면 위에 보안 점검 중 문구가 번쩍 지나갔답니다. 잠깐 하고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미 다음 화면이 떠 있었지요. 32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는 되는데. 손가락이 링크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이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박정임 씨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틀었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아침을 차렸지요.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하나.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조용했답니다. 아들놈은 또 전화도 안 하고.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끝낸 정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들이 빼곡히 나타났어요. 아들이 설치해준 앱들이었지만 정임 씨는 사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은행 앱인가?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화면을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몇 번이나 틀렸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요. 디지털 기기는 정임 씨에게 늘 어려운 숙제였답니다. 요즘 세상은 다 휴대폰으로 하라고 하니 나 같은 늙은이는 어쩌라고.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어요. 이웃들과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정임 씨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에 익숙해지고 있었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지요. 나도 저렇게 능숙하면 좋으련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스팸 문자겠지.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정임 씨의 눈이 커졌답니다. 국민환급센터라는 발신자 이름과 함께 32만 원 환급 대상자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진짜인가?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지만 32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한 정임 씨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지요.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어. 손가락을 들어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링크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환급센터 전용 앱 설치 중.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정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앱이 설치되고 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환급센터 상담원 이준호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들리는 믿음직한 톤이었지요. 아, 네. 저 환급 문자를 받아서요. 정임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임 고객님이시지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번호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공손했어요. 고객님, 환급금을 수령하시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절차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부 기관인데 왜 굳이 전화로 모든 걸 물어볼까? 정임 씨는 천천히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제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시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좌번호요? 그냥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정임 씨는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될 텐데 그 번호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6자리 숫자였지요. 정임 씨는 그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환급금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정임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지요. 지금 자신이 불러준 그 숫자가 은행 계좌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고객님,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을 위해 추가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문자가 왔고 정임 씨는 의심 없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고객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증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네. 또요? 죄송합니다. 보안 시스템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환급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임 씨는 조금 피곤해졌지만 상담원의 친절함에 계속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5번의 인증이 반복되었지요. 이렇게 복잡한 거였나. 정부 기관이니 믿을 만하다. 하지만 32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할 만했답니다. 고객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잠시 후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환급금을 받으신 후 일부를 재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부에서 시니어 대상 안전한 투자 상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생활비로 쓰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환급금 입금을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환급금을 받을 생각에 기대감이 앞섰답니다. 이제 통장을 확인해 봐야겠네. 그때까지도 정임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화 너머의 사기꾼에게 은행 계좌의 모든 열쇠를 건넨 사실을. 그날 밤 정임 씨는 잠들기 전 한 번 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왔을까? 은행 앱을 열려고 했지만 여전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결국 내일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임 씨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은 정임 씨가 불러준 인증번호들로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계좌번호, 주민번호, 그리고 인증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지요. 화면에는 정임 씨의 계좌 잔액이 떠올랐습니다. 325만 원. 괜찮은 금액이군. 사기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좌이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임 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대포 통장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이체 100만 원. 두 번째 이체 100만 원. 그리고 남은 금액까지 모두. 보안 해제 중. 화면에 뜬 문구가 사라지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정임 씨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어요. 사기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수학이 좋네. 그는 다음 타깃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수백 명에게 동시에. 그중 누군가는 또다시 링크를 누를 것이고 또 다른 정임 씨가 탄생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한편 정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환급금을 확인하는 상상을 하며 편안한 꿈을 꾸고 있었지요. 32만 원이면 뭘 사야 하나?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운명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환급금 확인하러 은행 가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수야? 어쩐 일이야?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문자 받으신 적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이상한 문자? 아니, 별로 없는데. 정임 씨는 어제 받은 환급 문자가 떠올랐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괜히 걱정할까봐. 어머니, 요즘 스미싱 사기가 엄청 많대요. 환급금 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빼가는 거요. 절대 링크 누르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어머니,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회사 과장님 어머니도 당하셨다니까요. 그래, 조심할게. 바쁠 텐데 전화 끊어. 전화를 끄는 정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설마, 어제 그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담원이 그렇게 친절했는데. 정부 기관이라고 했잖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자리 잡았지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어. 은행으로 가는 대신 정임 씨는 먼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 송금 버튼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귀 안쪽에서 심장이 쿵 소리를 냈고 민수에게 확인하자고 속으로 짧게 외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사실은 어제. 정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환급 문자, 상담원, 인증번호까지. 아들은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스미싱이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나 어떡해? 어머니, 지금 당장 은행 가세요. 빨리. 정임 씨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까워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70살 노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은행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임 씨는 계속 걸었어요. 내 돈. 내가 모은 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끼고 모은 돈이었지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돈이었어요. 은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행 문을 밀었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직원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정임 씨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제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정임 씨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손님, 이게.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계좌 잔액이 0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정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0원? 네. 어제 밤 여러 차례 이체 내역이 있는데 모두 타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창구 모니터의 숫자들이 바람 빠지듯 줄줄이 출금으로 바뀌어 내려갔습니다. 직원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고 안내창에 잔액 0원 글씨가 더 진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지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 혹시 최근에 낯선 앱을 설치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신 적 없으세요? 직원의 질문에 정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환급 문자를 받아서 상담원한테 인증번호를. 아, 그거 스미싱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적이라도 가능해요. 직원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계좌 지급 정지 처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하셔야 해요. 정임 씨는 멍한 상태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손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볼펜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요. 손님, 천천히 하세요. 지금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도 연락할 테니 일단 진정하세요. 직원이 옆자리로 정임 씨를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혀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급금, 유심 재고 시스템 점검. 온갖 핑계로 접근합니다.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임 씨의 머릿속은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320만 원.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 남편이 떠나고 혼자 생활하며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외식 한 번 줄이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며 모은 돈이었지요. 손님, 경찰서 연락처 적어드릴게요. 가셔서 피해 신고하셔야 해요. 네. 정임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을 나섰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말하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갔어요? 응, 갔어. 어떻게 됐어요? 정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70살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막으면 돼요. 다음엔 문자가 오면 먼저 저한테 전화만 주세요. 그 한 통이면 돼요.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곧장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사는 도시까지는 2시간이 걸렸지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기랄. 내가 진작 어머니 휴대폰 관리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은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임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야, 왔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뭐래요? 계좌는 정지시켰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그럼 신고하셔야죠.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아까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멍청해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당해요. 어머니 탓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정임 씨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20만 원. 5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내 결혼식 때 보태주려고 모은 돈인데.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어머니, 일단 경찰서 가요. 신고해야 혹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 해봐야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 이런 스미싱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와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대포 통장을 쓰고 돈을 받자마자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 신고 말고는 없나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은 5%도 안 됩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자주 못 찾아뵙고 어머니 챙겨드리지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니 휴대폰에 보안 앱도 안 깔아드리고 사용법도 제대로 안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민수야.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정임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집에 도착한 후 민수는 어머니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문자 오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알겠죠? 알았어. 그리고 절대 누구한테도 인증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은행 직원이든 경찰이든 누가 물어봐도 안 돼요. 응, 알겠어. 민수는 며칠 더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민수야. 고생 많았다. 아들이 떠난 후 정임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늙었구나. 며칠 후 정임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민수가 신청해 준 것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임 씨를 포함해 1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스마트폰 보안과 스미싱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지훈은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제 스미싱 문자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이게 가장 흔한 환급 문자 사기입니다. 국민환급센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이름으로 문자가 오는데 모두 가짜예요. 정임 씨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문자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유심 제고 입고 문구로 위장한 스미싱도 많아요. 유심 제고가 들어왔으니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하면서 악성 앱을 깔게 하는 거죠. 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억하세요. 정부 기관은 절대 문자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100% 사기예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훈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문자는 무조건 삭제. 둘째,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셋째, 확인이 필요하면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직접 연락하기. 정임 씨는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환급 유심 시스템 점검 같은 말을 써서 급하게 만들고 링크를 누르게 해요. 그리고 인증번호를 말하게 하죠. 그게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정임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정임 씨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얼마 전에 스미싱 사기를 당했어요. 어머, 정말요? 지훈은 놀라며 정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환급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어요. 그리고 상담원한테 인증번호까지 다 알려줬죠. 결국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잃었답니다. 지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네. 아직도 제 자신이 한심해요. 아들이 경고까지 했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목소리도 친절하고 말투도 그럴듯하고. 지훈이 정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우러 오셨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할머니,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런 사기는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막을 수 있어요. 정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지훈은 스미싱 예방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집에 붙여놓고 자주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복지관에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임 씨는 책자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잃은 돈이 아깝고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생겼답니다. 그래, 이제부터라도 조심하자. 그날 밤 정임 씨는 지훈이 준 책자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책자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급할수록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 씨는 이제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매주 참여하고 있었어요. 지훈 선생님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도 많이 익혔답니다. 은행 앱도 이제는 혼자서 열 수 있고 잔액 조회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민수는 약속대로 자주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폈어요. 정임 씨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행복해 보였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고맙구나, 민수야. 어느 날 정임 씨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30만 원 수령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설렜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또 이런 거네. 정임 씨는 침착하게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또 이상한 문자 왔어. 이번엔 건강보험공단이래. 어머니 잘하셨어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알아. 바로 지웠어.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제 완전히 마스터하신 거예요. 뭘 당연한 거지. 정임 씨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임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나 사실 스미싱 사기 당한 적 있어.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300만 원 넘게 날렸지. 환급 문자 받고 링크 눌렀다가
정임 씨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들도 조심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절대 링크 누르지 말고 인증번호 알려주지 마.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급할수록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해. 정임 씨는 지훈 선생님에게 배운 그 말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춰. 그리고 자식한테 전화하거나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고마워, 정임아. 우리도 조심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임 씨는 잃은 돈이 아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았어요. 더 조심하게 되었고,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아들과 더 가까워졌답니다. 정임 씨는 냉장고 메모에 이렇게 적어 붙였답니다. 문자는 삭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인증번호는 절대 말하지 않기. 그 한 문장이 이제는 정임 씨의 삶의 지혜가 되었답니다. 정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처럼 정임 씨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임 씨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님과 함께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미싱 예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환급금 문자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 기관은 절대 문자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아요. 정임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급할수록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해요. 사기꾼들은 우리를 급하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하거든요. 청중 속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봤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법도 알거든요.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강의 잘 마쳤어. 다음 주 토요일에 올 거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기대되네요. 사랑해요. 정임 씨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답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힘을 얻었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급할수록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해. 이제 이 문장은 그녀의 굳건한 방패가 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제 뉴스 사례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꽃향기가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